안녕하세요. 다들 가정 내 평안하신가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짜증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맨날 저더러 신우 좀 친동생처럼 챙겨라. 신우한테 잘해줘라. 노래를 부르셨는데 참다 못해 제가 한마디 하니 그 이후부터는 제 앞에서 신우 이야기를 안 꺼내세요. 이대로 퇴치된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무가내에는 막무가내로 응답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 부부이고 신우는 작은 공방 운영해요. 신우 남편은 제약회사 다니고 있었고요. 저희가 둘 다 공무원이라서 솔직히 월급은 정말 적어요. 안정적이라는 장점 말고는 둘이 합쳐 500만 원 중반입니다. 신우는 잘 벌 땐 월 1000만 원도 벌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신우 칭찬을 하며 그래, 요즘 직업이 이렇게나 다양한데 돈만 잘 벌면 됐지. 우리 딸은 진작에 자기 적성 찾아 사업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벌잖니. 공무원이고 대기업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여자는 특히 자기 능력이 중요하잖니. 라고 하며 공무원 하며 힘들게 일하는 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들 둘 있고 신우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걸로도 엄청 비교를 하며 신우를 추켜 세우시더라고요. 딸이 최고야.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되지. 둘까지는 이해가지만 셋 낳는 사람들은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 솔직히 둘도 많아. 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 남편 앞에서는 절대 안 그러십니다. 저희 남편도 한 성격해서 듣기 싫은 소리에 잘 버럭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제 앞에서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라 그런지 괜히 까내리고 싶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성격이 그리 좋고 인자한 시어머니 자리는 원래부터 아니었거든요. 예물 예단할 때도 사건이 좀 있었어요. 양가에서 돈 안 받고 저희 힘으로 결혼했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 2천에 제가 모은 돈 3천만 원에다가 전세자금 대출받아 아파트 들어가게 되었죠. 검소하고 알뜰하게 식 치르려고 했고 그래서 불필요한 허례허식도 다 생략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2주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해서는 서운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새아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앞으로 예단비도 안 주니? 내가 우리 친척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다.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양가에서 도움 하나도 안 받고 하느라 많이 졸라맨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현석 씨보다 1000만 원이나 더 가져가고 호봉도 제가 더 높아서 지금 월급도 제가 더 많은데 시댁에 예단비까지 드리면서 결혼을 해야 하나요? 저도 결혼 전 이 일 저 일로 인해 많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고 가뜩이나 어머님이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제 옷차림, 결혼 전 예비 시모한테 안부 전화, 친정 노후 등으로 자잘자잘하게 기분 나쁜 말을 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크게 놀라시면서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말을 거르지 않고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파혼이 두렵지 않고 아니다 싶은 길은 바로 멈출 자신이 있다고 당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아무 말 못하시고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 때 어머님 뵈었는데 표정 완전 구겨져 계시더군요. 제 친구들이 시어머니 표정 보고 저 시집살이 당하면 어떻게 하냐며 진심으로 걱정해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내내 꽁한 상태로 식 진행했고 부부가 양가 인사드리고 부모님들이 자식 안아주실 때 어머님이 저 안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당황해서 아버님만 2번 안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머님이라 저도 감정이 꽤 상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참지 않은 며느리라는 걸 어머님도 아셔서 그런지 막무가내 괴롭히지는 않으셨는데 이따금 실언을 꼭 하시더군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좋게 좋게 넘어가며 애둘 낳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도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는데 역시나 돈이 문제더군요. 신우가 잘 벌 땐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지니 어머님이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셨어요. 신우 남편은 제약회사 다니면서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벌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를 했어요. 그래도 신우가 공방 차리면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신우 남편도 좀 쉬다가 다시 취직할 거라 믿었어요. 신혼에는 딸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먹성 좋은 남자애들이 둘이나 있어서 당장 입에 풀칠해야 하는 걱정도 아니었고 또 저희는 전세 사는데 신우는 집도 매매한 상태였거든요. 물론 매달 대출이자로 100만 원 정도 나가긴 했지만 이미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라 저희가 신혼에 걱정할 처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 집도 없는 저희가 시세 7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신혼애를 걱정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터진다고 신우가 하던 공방도 점점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경쟁업체가 둘, 셋씩 들어오면서 신우가 하던 가게가 잘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 순수익 200만 원 정도 겨우 가져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얘기 듣고 그거라도 벌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신우는 일주일에 5일, 그것도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일하거든요. 그리고 신우 남편도 아예 백수로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알바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은 벌어온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랑 월 소득이 크게 차이도 안 나니까요. 그런데 둘이 합쳐 월 1,000만 원 넘게 벌던 가정이라 그런지 반에 반토막이 나자 신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어머님이 더 안달을 내시더라고요. 저러다 망해서 이혼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전혀 그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꼭 제 앞에서만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며 신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시터나 조부모 등 누구의 도움 없이 저희 부부의 힘만으로 일하랴, 애들 키우랴, 내 집 마련 위해 저축하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신우 걱정을 같이 하길 강요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예전부터 느꼈지만 넌 참 정이 없구나. 결혼이라는 건 남자 하나 좋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지. 네 남편이 좋으면 네 남편의 부모와 형제까지도 품어야 하는 게 결혼이다. 사람이 생각이 좀 깊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애들 아빠는 처남이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던데요. 천안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충주라 그러고 청주라 그러는데요. 제 남편은 저 하나 좋아서 결혼한 게 분명해요. 제 남편도 생각이 별로 깊지 않으니 저희는 독인 객인인가 봐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남들은 제가 되바라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어머님은 계속 저를 힘들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우 관련해서는 집요하시더군요. 제가 신우한테 관심이 너무 없고 매정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건 신우가 더해요. 신우는 저희 애들 태어났을 때 배냇저고리 하나씩 사주고 돌 때 모른 척했어요. 시부모님이 알아서 챙겨주셨을 텐데 본인까지 줄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희 애들 이름도 매번 헷갈려하는 신우예요. 어떻게 조카가 10명, 20명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2명인데 어떻게 고모가 애들 이름을 그렇게 헷갈려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그리고 저 둘째 제왕절개로 낳고 갑자기 혈압이 안 좋아져 중환자실 실려갔었고 그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친정 부모님도 울고불고 난리 났고 시댁도 알고 걱정하셨거든요. 모든 상황 다 알면서 신우는 제주도 여행 가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딱 그 시간에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올케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신경도 안 쓰인다 이거겠죠.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그러면서 신우가 맹장 수술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온갖 호들갑 다 떨면서 저더러 병문 안 가라고 하고 휴가 내서 하루 병수발 좀 들어줄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제 친동생이 맹장 수술했다고 생각해보래요. 그러면 절로 걱정되고 보살펴주고 싶지 않겠냐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안 했죠.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신우는 그래도 제 앞에서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자주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문제는 제가 신우를 더 챙기길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다 신우네 경제 사정까지 안 좋아지니 자꾸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공무원이니 자영업자들 도와줄 수 있는 정책 같은 거 잘 알지 않느냐, 돈 좀 더 해줘야 하는데 걱정이다 등등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니들은 공무원이니 걱정 없겠구나. 철밥통이라 다달이 월급 나오니 얼마나 좋아. 그래도 월급도 적고 이름 많고 공무원도 힘들어요. 어머님, 그리고 철밥통이라뇨. 어떻게 잘릴지도 모르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갑자기 발령 날지도 모르는 직장인데요. 제 말에 어머님은 못마땅해 하며 그래도 공무원이 최고라고 우기시더군요. 언제는 신우같이 월 1,000 버는 자영업이 최고라고 하셨으면서요. 그러면서 자꾸 저희더러 동생 좀 잘 챙겨주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혼자 노는 시조카 안쓰럽지도 않냐면서 자꾸 저희더러 신우이네를 초대해 밥 해먹여라, 키즈카페 데려가라 잔소리를 하셨어요. 신우네랑 차로 30분 거리 살아서 가깝긴 하거든요. 그런데 신우도 절대 저희를 집에 초대하지도 않고 또 남편이랑 신우 둘 남매 사이도 그닥 살갑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신우네 경제 사정까지 안 좋아지니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더 신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신우한테 고맙다는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하려 하는데 때마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신우가 고맙다고 하지? 그냥 알겠다고 해라. 내가 네 이름으로 신우한테 10만 원 넣었어. 시조카 옷 사 입으라고 돈 넣은 거라고 해라.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너더러 돈 쓰랬냐? 그냥 내가 니들 둘을 이어주는 거지. 신우가 고맙다고 하면 잔말 말고 알겠다고 해. 올케가 돼가지고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조카 옷도 사주고 그러는 거다. 그래도 네 생각해서 내가 대신 돈 준 거지. 정 그러면 다음부턴 네가 먼저 알아서 돈을 보내든지. 그 말에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올케면 당연히 시조카 챙겨야 하나요? 고모도 자기 조카들 안 챙기는데요. 아무튼 어머님은 자꾸 그렇게 선을 넘으셨고 제가 신우를 챙기길 종용하셨어요. 그러다 정말 황당한 요구까지 받게 됩니다. 신우 남편이 회사에 사직서 내기 전에 신차를 뽑았어요. 형편에 맞지도 않은 외제차 SUV를 5년 할부로 샀는데 그게 월 할부금이 45만 원인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혼의 월 수입이 확 줄어드니 할부금 내는 게 부담스러운지 신우가 본인 부모님께 SOS를 친 거예요. 좀 내줄 수 없겠냐면서요. 시댁도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턱턱 내주시긴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생각하신 게 저희가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셨나 봅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제 남편한테 이야기하셨나 봐요. 제 남편은 당연히 한 큐에 거절했고요. 그것에 속이 상한 어머님은 저한테 연락하셨습니다. 지 동생 어려운데 모르는 척 하라고 세아가 네가 시켰니?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좀 생각해다오. 지금 네 신우가 사정이 좀 어렵잖니. 다달이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사위도 직장을 제대로 못 잡아서 집안이 파탄나게 생겼다. 이럴 땐 서로 돕는 게 가족이지.
너희는 둘 다 벌고 또 네가 알뜰살뜰하게 돈 잘 아끼잖니. 그 돈 조금 더 베풀어서 네 신우 좀 도와주렴.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더러 매달 아가씨네 자동차 할부금 45만 원을 내주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빌려준다고 볼 수도 있지. 네 신우도 고마운 걸 느끼고 너희한테 더 잘하지 않겠니? 어머님, 차 바꿔야 할 급한 집은 저희예요. 지금 15년 된 좁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사정이 어려우면 차를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아가씨 무턱대고 도와주는 것보단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설득을 하시는 게. 제가 그 말을 하자 어머님이 버럭 화를 내더니 어떻게 잘 타고 다니는 차를 팔으라 하냐네요. 그래서 저도 열이 받아서 당장 차 바꿔야 할 집은 저희인데 그럼 신혼의 외제차 할부금 내주면서 저희는 똥차 계속 끌고 다녀야 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어머님이 그래도 집집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건데 저더러 너무 야박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그냥 제가 신우를 챙기지 않는 것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매정하고 못돼 처먹었다며 전화기 넘어 악담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어머님이 다음 날도 전화하시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괘씸해 안 되겠다며 나중에 이 집 팔면 니들은 안 주고 니 신우만 주련다. 어떻게 그렇게 지들만 알고 지들만 잘 살려고 해? 그렇게 알아둬라.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재산 분할을 저희에게 한 푼도 안 해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죠. 남편도 그 말 듣고 어이없어 하며 저더러 앞으로 시댁 갈 일 없을 거라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도 저도 시댁에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똥줄이 타셨는지 자꾸 저에게 카톡하시더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명하게 판단하고 본인한테 사과하라며 항의 문자를 보내시는가 하면 신우한테 다달이 20만 원이라도 보내주면 본인도 재산 분할에 관해 이야기했던 걸 없던 일로 하겠다네요.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는 저희 애들 태어나고 나서 챙겨준 거 거의 없고 심지어 이름도 헷갈려 하는 거 아시죠? 어? 그건 뭐 네 신우가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데 저는 아가씨한테 매년 생일 선물도 보내줬고 시조가 태어났을 때 50만 원, 생일이랑 어린이날에는 다달이 용돈도 주고 할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가씨는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긴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친동생처럼 생각하라고요? 제 친동생은 본인 돈 없어도 꼬박꼬박 저희 아들들한테 용돈 주고 선물 주고 안부 묻고 사랑 줍니다. 저 아플 때도 걱정했고요. 아가씨는 전혀 아닌데 어떻게 내 동생처럼 생각하란 말이죠? 지 누나 중내산에 하는 마당에 제주도 여행 가서 웃는 사진 찍어 카톡에 올리진 않는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아예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저만 신우를 챙겨요? 어머님은 고모님한테 그러셨어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남편도 실망이래요. 그리고 차 할부금을 못 갚는 사정이면 차를 파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 차에 대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무슨 말이냐 묻더군요. 매달 차 할부금 갚아주면 신호차를 제 차처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저희도 큰 차로 바꿔야 하는데 뭐 그럼 두 집이서 차 한 대 같이 쓰죠 뭐. 제가 말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해서는 어이가 없다며 웃음으로 때우려 하시더군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한동안 별 말씀 없으시더니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사실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따박따박 대든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연끈을 각오로 기 하나 안 죽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저랑 뜻이 맞아 가능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면 남편도 연 끊고 아예 왕래하날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깟 시댁 집 팔아 1억 좀 넘게 나올 텐데
솔직히 그걸로 노후도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 이야기 하시는 게 좀 웃겼어요. 하다못해 물려받은 땅도 하나 없으시거든요. 아무튼 어머님의 신호 타령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를 건드려서는 안 될 또라이라고 생각하신 건지 그 이후로는 연락도 거의 없으시고 명절에 만나도 정말 필요한 말만 하시더군요. 신호 얘기는 아예 안 하시고요. 그래서 신호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훨씬 좋아요. 그냥 이 상태로 쭉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와 요구를 받으면 좋게 좋게 넘어갈 생각 마시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세요. 어물쩍 넘어가면 쉽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심리가 궁금해요. 왜 자꾸 저한테 신호 챙기라 잔소리신지. 제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신호는 핑계고 본인들 챙겨달라 눈치 주는 거라는데 정말일까요?